반갑습니다. 4월 마지막 날 주간에 있을 국내 야구랑 일본 야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구독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제가 그 경기 설명하면서 이 경기 가장 좋다고 말해줄 거예요. 간혹가다가 제가 까먹으면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불러줄 때가 요즘엔 좀 많습니다. 깜빡깜빡해서 웬만하면 이제 방송 중에 경기 설명하면서 불러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최근에 그 한폴락이 거의 7번, 8번 연속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한폴락 대부분 1점 낙 혹은 0.5점 낙이었어요. 너무 운이 안 좋았는데 어제 주간에 승부를 갔었는데 승부는 아예 다 틀렸고 거의 어제 국내 야구가 좀 이길 팀이 좀 못 이겼죠. 좀 이게 흐름이 끊겨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뭐 마이애미 역배 보면서 다저스 진다고 보면서 미러키 1마인까지 밀었었는데 그거는 실패하고 필라델피아 적특이랑 애슬레틱스 전반승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먹었고 이래가지고 뭐 본전치기 했는데 좀 아쉽죠. 미러키 마인까지 해줬으면은 올킬 해가지고 정말 반등하는 그림이었는데 어쨌든 뭐 한폴락 끊었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 제가 한폴락 지질이 너무 오랫동안 한폴락 하다가 반등이 왔을 때는 계속해서 연승을 합니다. 이제 오늘 반등이 왔기 때문에 오늘 주간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주간 야구. 자, 구독과 좋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 업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두산과 삼성 경기부터 봅시다. 두산은 최승용 나오고 삼성은 최원태 나옵니다. 자, 최씨네요 둘다. 최승용 뭐 꾸준해요. 방어율 항상 4.6이 어떤 시즌이든지 3점대 후반에서 좀 못하면 5점대 찍을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보통 고선에서 넣는 투수고 올 시즌도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 최근 두 경기에서 괜찮았어요. LG랑 기아 상대로 5이닝 이상 던져주면서 2자책점을 잘 맞고 있다. 올 시즌 삼성 상대로 한번 던졌고 조금 털렸죠. 시즌 초반에. 그런데 뭐 삼성 상대로 역대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38.1이닝 동안 3.99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선수 치고는 국내 야구에서 상대 전적 3.99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삼성이 지금 뭐 김영웅도 빠져있고 구자욱도 빠져있고 이재현도 지금 상태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전력은 아니잖아. 그리고 잠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승용이 삼성 상대로 2번 연속 막 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이번 경기도 웬만큼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원태 이 선수는 저랑 4대가 정말 안 맞긴 해요. 얘 잘한다고 하면 항상 못하고 못한다고 하면 항상 잘하고 막 그런데 올 시즌 출발은 정말 안 좋다. 최근 두 경기 다 무너졌었고 그리고 한 10며칠 쉬다가 나왔죠. 지금 10일 정도 쉬었나? 얘가 잠시만요. 조정을 좀 한 것 같아요. 한번 턴을 한번 쉬었나 그럴 겁니다. 오랜만에 이름을 보는데 확인 좀 해볼게요. 마지막이 4월 21일이네요. 그럼 9일 만에 나오네. 그래서 뭐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 첫 경기 제외하고는 좀 안타를 많이 맞았고 포볼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컨디션 별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선발 비교해보면 저는 오히려 최원태가 몸값은 비싸지만 최승용이 살짝 앞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어제 경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 방망이가 지금 10경기에서 26점밖에 못 뽑고 있어요. 롯데보다 더 못 뽑습니다. 지금 방망이 제일 못 뽑는 팀이 삼성이라고 보면 돼. 이번 경기도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봐. 지금 삼성이 정배당인데 하등 삼성이 정배당을 받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간다면 두산 사이드로 보고 싶고
오늘 뭐 양 투수 다 그렇게까지 긴 이닝을 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평균적으로 한 5이닝 정도 던진다고 보고 이제 또 불펜 가동될 건데, 두산 오늘 뭐 김정우랑 양재훈이가 지금 그 연투에 걸려있기 때문에 못 나올 거고, 삼성은 연투 걸린 선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불펜이 너무 엉망이라서 큰 의미는 없다. 그게 그래서 이 경기는 불펜 가면 또 뭐 화력 싸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프렌의 8.5 오버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롯데와 키움 경기. 롯데는 비슬리 나오고 키움은 배동현 나온다. 비슬리는 원래 엘빈 로드리게스가 잘 던지면 치도 잘 던지고, 엘빈이 무너지면 치도 못 던지고 막 그런데, 어제 엘빈 로드리게스가 그냥 뭐 밥값은 했죠. 7이닝 정도 던졌나요? 비슬리도 뭐 한 7이닝 3실점 정도 하지 않을까. 6이닝 3실점이나 할 것 같아요. 문제는 배동현인데, 얘가 하나에서 버림받고 이번에 2차 드래프트로 넘어왔잖아요. 첫 번째 경기 나왔을 때 좀 심상치 않긴 했어. 구속이 한 145 정도 됩니다. 빠른 공 던지면. 근데 그게 보드라인 피칭이 정말 잘 돼요.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145 꾸준히 던지면서 보드라인 피칭이 되면은 웬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걸 전 배동현 보면서 또 깨달았어요. 특별한 구조가 없어요. 그냥 145짜리 공을 씩씩하게 사이드로 잘 제고하면서 던지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투수 나오면은 고전을 해요. 메이저리그였다면 어떻을까? 145짜리 공. 그러니까 한 91마일쯤 되겠죠. 145면은 91마일짜리 공을 뭐 보드라인 피칭 한다고 해가지고 배동현처럼 이렇게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 미국은 적어도 94마일, 93마일 사이 150km를 보드라인 피칭 하면은 10승 이상 할 수 있어요. 배동현은 145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꾸준히 던진다면 10승 가까이 할 것 같은데, 일단 팀이 키움이잖아. 일단 방망이가 많이 약하고, 그죠? 그리고 배동현이 뭐 제구는 뭐 좀 잡혀있는 것 같은데 기호 같은 게 좀 떨어져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파당합니다. 실제로 직전 경기에서 삼성 상대로 안타 7개 맞았어요. 어느 정도 조금씩 분석이 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아무 대비 없이 타석에 들어섰다가 배동현한테 당하는 그런 그림이 점차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오늘 경기는 얘가 최근 한 두세 경기는 안우진 다음으로 이어 던지겠는데 다시 이제 선발로 복귀했죠. 이제 오프너가 아니라 얘는 좀 이제 한 경기 자체를 온전히 책임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구가 몇 명도 잡혀있기 때문에 확 무너질 것 같진 않아. 근데 예전처럼 막 5이닝 1실점 6이닝 뭐 무실점 이렇게 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5이닝 한 2실점이나 3실점은 달고 가지 않을까? 어느 정도 간파가 됐기 때문에 큰 거 맞을 가능성도 큰 선수예요. 공 자체가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뭐 비슬리도 한 6이닝 3실점 준다고 보면은 뭐 한 6이닝 안에 5, 6점 싸움 될 것 같고, 어제 키움이 이겼죠. 올 시즌 키움은 그렇게 약팀이 아닙니다. 안우진에 박준현에 화영민 잘하고 있고, 또 용병 한 명 로젠버그 다시 불렀잖아요. 로젠버그 오고, 또 알칸타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 라인은 괜찮아.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일단 넘어가서, 이 경기는 저는 롯데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뭐 배당 메리트는 전혀 없다. 롯데 지금 배당 1.46 전배가 말이 됩니까? 한 1.6, 1.7 준다면 갈 것 같은데 1.46 롯데 배당은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롯데 승을 보지만 가격은 좀 그렇고 9.5 기준 언더 볼게요. 언더. 롯데도 방망이가 지금 답이 안 나오잖아. 어제도 롯데 막 무사 2, 3루에도 점수 못 뽑고 무사 1, 3루 점수 못 뽑고 답답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저게 뭐 아마 야구인지 시키도 싶고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언더로 볼게요. 언더로. 그리고 뭐 현동과 김원중 연투, 박진영, 원종현 연투, 그죠? 서로 조금 타격 좀 있어요. 다음 NC와 기아. NC는 테일러 나오고 올러 나옵니다. 기아는 올라가 직전 경기 롯데 상대로 완봉승했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완봉승이 잘 모르겠어.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웬만한 완봉승을 할 기회도 별로 없고,
그죠? 그런데 잘 던지고 있어. 작년에 얘 성적이 3.9인가 그랬어요. 방어율이. 그래서 얘를 재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기아가 진짜 재계약을 한 건 신의 한 수였어. 얘가 작년에도 자기 턴, 자기 차례 오면 1인분 이상은 항상 해줬단 말이야. 계산 이상은 투구를 해줬었고 올 시즌 그냥 날라다니고 있죠. 방어율 0.81. 그 반면에 테일러는 올 시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첫 경기인가 빼고는 전부 다 조금 후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직전 경기는 간만에 잘 던지고 있었는데 헤드샷 때려가지고 3.1이닝 1자책하고 내 퇴장당했어요. 좀 안 풀린다. 그런 느낌 보면 돼요. 안 풀리고 있는 중이다. 어제 경기는 기아가 또 연장까지 가가지고 접전 끝에 대승을 거뒀고 분위기 자체는 기아로 가있고 선발 비교해봐도 올라가 좀 더 앞선다. 모든 지표가 기아를 앞서요. 그래서 뭐 분석대로 가면은 기아가 맞는데 이 배당이 제가 봤을 때 기아 배당이 좀 높긴 높아. 이게 뭐 거의 동배급으로 배당을 줬는데 이거 좀 끔찍해요. 기아로 좀 꼬시는 배당이 지금 기아 배당 또 떨어지고 있죠. 아마 기아 배당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요거 좀 한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아승이 이거를 좀 애매해. 지금 기아승 되게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어쨌든 올라가 직전 경기 완봉을 했고 그 완봉 뒤에는 조금 무너지는 경향도 있단 말이야. 테일러가 요즘에 속 안 좋았기 때문에 모든 지표가 기아가 앞섰는데 오히려 함정일 것 같아. 기아승을 보지만 기아승 가기에는 조금 뭔가 찝찝하다. 그래서 9.5 오버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완봉 뒤에 점수 한 2, 30점 준다고 보고. 그리고 NC도 지금 배재환, 임지민, 김영규, 유진욱 불펜 필승조 4명이 못 나와요. 기아는 뭐 조사하고 못 나오고. 그렇다면 이 찝찝한 기아승보다는 기준점 9.5지만 오버 쪽으로 접근이 좀 더 낫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판단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KT와 LG. KT는 보실리 나오고 LG는 임창규. 제가 이번 시리즈 하기 전에 LG 유영찬 때문에 시즌아웃 때문에 아마 LG가 고생 많이 할 거라고 했죠. 지금 2경기 연속으로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9회 전부 다 따라잡히고 연장 껴가지고 지고 막 그래요. 확실히 투수 운용 면에서는 영경력보다는 이강철 감독이 최고입니다. 제가 이강철 감독 지금 연속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운용이 절묘해요. 없는 살림에 진짜 여기저기 잘 해가지고 선발하는 한 번씩 불펜으로 기용해가지고 돌리면서 막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진짜 투수 운용의 대가는 김성근도 아니고 이강철 감독님 같아. 그리고 선수 시절 때 염경엽은 존나게 못했습니다. 진짜 대주자만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 근데 뭐 전력 분석원부터 해가지고 아다리 잘 맞아가지고 뭐 키움에서 선수발로 우승하고 해가지고 명장 소리 듣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명장 아니거든. 이강철도 속으로는 좀 무시할 거야. 그죠? 지금 솔직히 뭐 LG가 뭐 선수발 아닙니까? 선수발. 영 감독이 잘한지 난 잘 모르겠어. 그죠? 키움 때도 선수발이었고. 그래서 이번 경기도 뭐 선발 보실리고 LG 임창규 확실히 작년 재작년만 하지 못해. 직전 경기도 좀 뭐 1실점을 잘 맞긴 했는데 정타 되게 많았습니다. 어쨌든 상대방 배트 유도해가지고 맞추게 해서 맞춰잡는 투구인데 한계가 있어요. 맞춰잡는 투구는 운도 많이 따라야 되고, 그죠? 직접적인 잘 던져찍긴 했지만 올 시즌에 확실히 구위가 더 떨어진 모습이고, 이번 경기 길게 던져봐야 저는 5이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이니까 못 갈 것 같아. KT 타선이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뭐 6, 7, 8, 9 이렇게 되면 불펜 나와야 되는데 김진성, 우광훈, 장현식, 김영우 다 못 나와요. 6, 7, 8, 9 누가 던질 건데 유영찬도 없는 상황에서 점수 많이 줄 것 같아요. 임창규. 문제는 보실리인데 보실리가 지금 또 KT가 또 용병 잘 뽑았죠. 잘 뽑았어. 원래 0.00 달리다가 지지난 경기에 2점 주고 직전 경기에 4점 줘가지고 1.93 된 겁니다. 직전 경기 좀 많이 맞았어. 쓱 상대로 5이닝 동안 안타 8개 맞았습니다. 뭐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크게 한번 털릴 때 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보실리도
한번 털레드 됐어. 지금 기미가 징조가 좀 보입니다. 키움한테 7안타 맞은 건 좀 심각한 거고, 스크한테 5이닝 동안 안타 8개 맞은 것도 뭔가 이제 조금 간파를 당한 그런 느낌이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KT가 확실히 유리해 보이긴 한데, 그것보다도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9.5 기준 좀 높지만 오버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가 오늘의 1픽이에요. KT 오버. 보실리도 웬만큼 실점이 있을 겁니다. LG 자타라인 상대로 쉽지 않을 거다. 최근에 맞아 나가는 타구가 이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났다. 임창규는 올 시즌 워낙 안 좋고, 그죠? 아마 임창규는 이번 계약 기간 이제 몇 년 남았죠? 작년에 계약했나? 2년째가 2년 다 하고 나서 얘는 은퇴하고 방송에서 봤으면 좋겠어. 나 임창규 너무 좋아. 방송에 나올 때만 너무 재밌어요. 이제 아마 엄청난 MC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선수라고 봅니다. 자, 하나와 SSG. 하나는 유현진 나오고 SSG는 김건우 나옵니다. 자, 선발로 비교해보면은 유현진이 더 낫겠죠. 하지만 뭐 최근 자완투수, 국내 자완투수 중에 좀 눈에 띄는 선수라고 할까, 김건우는? 괜찮아요. 괜찮고, 직전 경기 KT 상대로 뭔가 투구에 눈을 뜬 그런 느낌입니다. 4만타 무실점. KT 상대로 7이닝 동안 4만타 무실점. 이게 쉽게 보고 넘길 일이 아니야. 정말 잘 던졌어요. 뭔가 눈을 뜬 그런 느낌입니다. 유현진은 직전 경기에서 NC전에 안타 10개 맞고 김주원한테 연타석 맞았죠. 홈런 5실점 했습니다. 체면을 구겼고, 뭐 2번 연속으로 털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실점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에서는 유현진이 살짝 앞서 보인다. 앞서 보여요. 그리고 김건우가 직전 경기 잘 던졌는데 이번 경기 2게임 연속으로 잘 던질 것 같지도 않아요. 얘도 어느 정도 실점이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리고 SSG는 문승원과 이로운 불펜의 핵심이죠. 2명 못 나와요. 그리고 올 시즌에 노경은과 조병헌이 작년만큼 좋지가 않아. 노경은, 조병현이 방어율 자체는 괜찮아. 1점대로. 근데 공구위 같은 거 던지는 거 보면 구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 정타도 많이 맞아요. 작년 같지가 않습니다. SSG가 지금 표시가 나지 않을 뿐이지 저는 작년만큼 불펜이 좋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김건우가 기디디 못 끌어주면은 뭐 불펜 계속 나올 건데 점수가 좀 웬만큼 나을 것 같아. 유현진은 점수 한 2-30점 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경기는 8.5 기준이라면 오버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프렌에 8.5 오버 볼게요. 자, 이제 다음 경기 넘어갑시다. 일본 거 갑시다. 일본. 자, 구독과 좋아요, 업 버튼 보시는 분들 좀 눌러주시고, 계신 분들 좀 눌러보세요. 업 버튼 좀 눌러주세요. 다음 볼게요. 요미우리와 히로시마. 요미우리는 휘틀리 나오고 히로시마는 타마무라 나옵니다. 휘틀리는 올 시즌 처음으로 이제 MPB에 데뷔했고, 제일 처음 2경기가 좀 헤맸어요. 포볼도 많고 실점도 좀 있었고, 아무래도 뭐 스트라이크 존의 정확도 그렇고 실점 경험에서 정하면 좀 쉽지가 않겠지. 직전 경기에서 야쿠르트 상대로 7이닝 동안 삼진 9개 잡으면서 무자책점, 완전히 0점을 잡은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수들은 웬만한 구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0점을 잡게 되면은 한 2-3경기는 꾸준히 가는 편이에요. 이번 경기는 요미우리의 휘틀리는 잘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히로시마의 타마무라, 얘도 뭐 요미우리 상대로 작년에 17이닝 동안 방어율이 0.53, 엄청났죠. 17이닝 동안 1자책점이었단 소리예요. 3번 나와서 2승을 챙겼고, 그런데 작년까지 포함해가지고 최근 10경기 요미우리 상대로는 51이닝 동안 4.06, 그러니까 저 0.53 빼버리면 제 거의 뭐 6점대였을 겁니다. 요미우리 상당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작년 경기만 빼면은.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로 비교해보면 좀 더 잘 던질 가능성이 높은 투수는 저는 요미우리라고 봅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요미우리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타마무라는 올 시즌 첫 경기고 살짝 경기 감각 측면에서 좀 불안하고, 그렇다면 요미우리 승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승 배당이 1.46인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뭐 이거 1.46 저 정도면 만족하시는 분들은 일반승 가시면 되고, 아 좀 더 먹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마헨을 가야 되는데, 홈팀 마헨은 언제든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야쿠르트와 한신. 야쿠르트는 다카니시, 한신은 니시 나옵니다. 니시는 90년생이에요 다카니시는 91년생이고 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니시는 근데 작년에 거의 안 던져서 한 번인가 나와가지고 4.2이닝밖에 안 던졌습니다. 그래서 실전 가격이 없다. 뭐 부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쿠르트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61.2이닝 동안 방어율 2.77,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다. 그죠? 다카니시는 작년에 한신 상대로 18이닝 동안 0.5, 승패가 없었어. 근데 18이닝 동안 1실점밖에 안 했는데 뭐 운이 안 따는 거죠. 그리고 뭐 48이닝 동안 방어율 3.0,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니시랑 마찬가지다. 근데 니시는 올 시즌 첫 등판, 작년에도 거의 등판 적이 없고 거의 2년 동안, 2년 만에 처음 나온 걸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한신의 정배이긴 하면 극정배예요. 극정배라서 한신승에 대한 메리트는 전혀 없어 보인다. 근데 이런 식으로 메리트가 전혀 없는데 뜬금없이 한신이 정배당 받으면 보통 일무가 많이 뜨더라고. 한신이 이기면서. 그것보다는 막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프렌에 6.5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음 주니치와 요코하마입니다. 주니치 뮬러 나오고 요코하마는 시노기 나온다. 시노기도 2년 차긴 한데 작년에 5.1이닝 밖에 안 던졌어요. 근데 얘 5.1이닝 한 번에 던진 게 아니라 3번 나와서 던졌더라고. 뭐 0.2, 0.2, 4이닝에 던졌고 마지막에 4이닝에 2자책점, 그나마 제일 잘 던진 거. 그죠? 또 한 번 기회를 더 받았어요. 작년 9월 말에 던지고 이제 시즌 이제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다시 기회를 받았는데, 뭐 기대는 받아 있으니까 뭐 기회를 받은 거고, 뮬러는 뭐 항상 저 정도 던져주는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올 시즌도 히로시마 상대로 5.1이닝 동안 첫 경기에서 안타 5개 2실점,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방어율 3.38이면 그죠? 작년에 요코하마 상대로는 방어율 4.86,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이 경기 주니치가 정배이긴 한데 저는 요코하마 사이드로 보고 싶습니다. 역배 쪽으로. 왜냐하면 일단 주니치가 연승이 끊겼고 요코하마는 이제 연패를 끊었어. 누가 봐도 외국인 선발이 나온 쪽이 앞서는 것 같아. 일본 야구는 보통 이런 구도로 가면은 그 신인급이 등장한 팀들이 이기는 경우가 좀 많아요. 연패 연승 엇갈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경기는 프렌 쪽으로 보고 6.5 오버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이브와 이오네. 자, 스미다와 이토 나온다. 자, 이토는 세이브 상대로 엄청 강해요. 방어율 막 좋고 그런 건 아닌데 운이 잘 따라. 막 본인이 2점 주면 상대 투수 3점 줘가지고 승 챙기고 해서 최근 10경기 동안 세이브 상대로 8승 1패입니다. 방어율 2.14, 71.1이닝이에요. 10경기 동안. 뭔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올 때마다 70 이상씩 던졌다는 거 아니야. 스미라도 마찬가지예요. 얘 작년에 니오넴 상대로 5번 나왔습니다. 5번에 39이닝이란 말은 한 번 나올 때마다 거의 8이닝씩 던졌다는 겁니다. 8이닝 2승 3패. 나올 때마다 뭐 한 2점, 3점 막 이런 식으로 점수를 계속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율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닌데, 스무는 이토가 좀 더 많이 따랐다. 상대 팀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토는 올 시즌에도 세이브 상대로 한번 던졌습니다. 유일하게 잘 던진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6.0이닝 동안 8안타 2자책점. 나머지 뭐 직전 경기도 올 시즌 좀 던지긴 했는데, 최근 올 시즌 좀 출발이 별로 안 좋다. 방어율 4.60이 얼마 전까지 더 높았어요. 좀 많이 떨어뜨린 거야. 근데 어쨌든 뭐 세이브 상대로는 항상 운이 많이 따랐었고, 그죠? 스미다도 뭐 꾸준하게 던져주는 투수긴 한데
항상 실점을 동반하는 투수예요. 무실점으로 만든 경우는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양 투수 다 최근 컨디션 이런 거 보면은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둘 다 한 2점씩 주고 불펜에 점수를 좀 더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비슷비슷하게 할 것 같아. 비슷비슷하게. 그렇다면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6.5 기준점으로 오버 볼게요. 오버. 양 투수 다 선발이 6이닝 안에 점수 한 2점씩 이상씩 줄 것 같아. 그죠? 연장도 이 경기는 배제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프렌의 오버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했고 질문 있으십니까? 좀 좋아요, 업버 좀 눌러봐라. 있는 사람 좀 눌러봐요. 사람이 있는데 왜 4명밖에 안 돼? 너무한 거 아니야? 눌러봐요. 저 누구 있는지 다 아니까. 아유, 너 너무한다. 너무해 진짜. 딴 데 가서는 겁나 잘 누리는 거 아니야? 아휴, 이래서 말 들을 사람이었으면 됐습니다. 심하게 합시다. 오늘 표 다 보냈고 1픽 불러줬죠. 잘 가보십시오. 오늘은 연패를 어쨌든 게임 날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야간 주간이죠. 야간이라서 너무 어떡하냐. 평균 3.7배. 자, 질문 없으시면 저는 이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MLB 방송으로 보입시다.